최근 나왔었던 기사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조기 금리나 물 건너가 원래는 4월 달에 되게 높았었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5월 달로 살짝 연기된 느낌이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지표 발표가 나오게 됨으로써 보시다시피 2026년도 6월 17일 77.88%. 자, 오히려 2026년도에는 이렇게 6월 17일 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늦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늦춰짐에 따라서 이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보합세를 또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AI발 붕괴, 공포 확산, 그리고 말 그대로 AI가 이 전체 산업을 어느 정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 산업이 다 뺏긴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이런 공포감이라는 게, 그리고 AI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쪽에서도 이런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2%가량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좀 추가적인 하락세가 또 나와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구독자방에다 올려드렸다시피 행정부 지금 관세 대상 품목을 재검토를 하게 되면서 일부 면제를 하겠다라는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CPI 발표를 또 앞두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이지, CPI 발표 이후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기적인 흐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나스닥이 어저께 크게 하락세를 또 보여주다 보니까 이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런 식으로 당연히 자산 가격 자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딱 여기서 보셨을 때 앞으로 비트코인이 그리고 또 리플이 뭐 이더리움이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이 지지 라인을 앞으로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조금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들,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왜 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등을 보여주고 쌍바닥 찍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왜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 같이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으로 저희 채널 잘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 같이 공유해가면서 같이 성장을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같이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패닉세를 유발을 시킨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바닥에 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첫 매수, 신규 진입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을 미리서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또한 또 좋은 바닥이 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상승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지는 이런 바닥 구간이 형성됐다,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이제 진짜 바닥에 가까워졌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해서 지금 자리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서도 진짜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면, 시장의 매수 대기 자금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요. 자, 보시게 되시면 이건 뭐냐면, 현재 넷 인플로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코인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게 되시면 비트코인이 보이시죠? 1,50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넷 아웃플로우라고 보시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비트코인 엄청나죠. 2억 4,700만 달러입니다.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일단 이 매수세라는 게 갑작스럽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었죠? 매수 대기 자금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변화를 보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CEX가 뭐예요?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앙화 거래소가 뭘까요? 바로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뭘까요? 자,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를 우리는 이제 CEX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떤가요?
CEX로 해서 초록색이 쭉 늘어나죠. 자, 보시면 13.4B 13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자금들이 현재 거래소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업비트와 빗썸에 이체를 왜 시키세요? 매수를 하려고 이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026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안에 거래소로 유입되는 스테이블 코인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수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과거의 것들을 캡처를 해둔 게 없어가지고 일단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은 시장이 크게 급등하는 과정 안에서는 CEX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요. 고점이 드러날 때 보통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자,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잖아요. 급락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흐름들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바닥이라는 게 겨우겨우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는 보통 이 거래소로 해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돼요. 왜 유입이 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자금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싼 가격에 매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자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 흐름만 보더라도 아 진짜 이제 바닥이 얼마 안 남았구나.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매수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왜 보는 걸까요? 바로 비트코인의 바닥을 보기 위해서예요. 지난 11년도네요. 11년도부터 해서 26년까지 약 15년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난 상승장 이전에 이 바닥 구간이 나왔을 시점 모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먼저 이제 15년 때부터 보여드릴 건데 전체적인 큰 흐름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 주황 색깔 선이랑 이 초록 색깔 박스 보이시죠? 조그만한 거.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15년도로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검은 색깔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주황 색깔 선이 밑에 보시게 되시면 MVRBZ 스코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코어, 이 데이터가 이 초록색 박스권 바닥 구간에 위치했을 때 이 바닥 구간에 살짝 이탈하더라도 안착을 해줬다라는 것은 확실한 바닥 구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014년도, 15년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19년도 당시에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나요? 이 주황 색깔만 보시면 돼요. 주황 색깔 끝에 머리가 초록색 박스의 바닥 구간에 딱 위치한 순간에 비트코인의 바닥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당시, 자, 이 이후에도 보여드릴게요. 19년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2022년, 2023년도 당시 바닥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떤가요? 거의 초록 색깔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셨을 때 어떤가요? 이런 구간에서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보다 정확한 데이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이 바닥 구간을 볼 때 이 지표를 확인을 하는 것인데 자,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이 주황 색깔 선만 보시면 됩니다. 이 선이 여기 안에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 구간 안에 진입을 했나요? 아직까지도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바닥까지 도달을 한다라는 게 결국엔 진정한 바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바닥 구간에 오려면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의 하락에 비례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서도 어쨌든 하락폭이라는 게 좀 더 남아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딱 눈에 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구간을 대략적으로 뭐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내려와야 이 바닥 구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수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독자 방 안에 모든 계신 분들도 비트코인만큼은 꼭 들고 가려고 하시거든요. 뭐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더리움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 바닥에 내려왔을 때 비트코인만큼은 꼭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려올 때 저도 똑같이 그때 신규로 해서 저는 이제 물량을 다 털었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
저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존에 한 1억 6천만 원대, 1억 4천만 원대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최근 들어서 또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현 위치에서 일단 내려왔을 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이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의 대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자리 잡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방에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보시게 되시면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단타로 나갔던 게 비트랑 리플이랑 이더리움이었었죠. 뭐 비트, 리플, 이더리움 안 들고 계신 분들은 3개 들어가가지고 한 3, 40% 정도 수익 보셨었고, 그리고 이제 비트만 들고 계신 분들은 리플이랑 이더리움으로 해서 30% 정도 이렇게 수익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다 구독자방 안에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라방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구독자방에서 라이브로 해서 실시간으로 해서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놓치시지 않게끔 제가 신경 써서 대응하는 방법이랑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들어와 계시지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밑에 제출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내드린 거 문자로 확인만 좀 부탁드리고요.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것들, 이제 비트코인만 들고 계신 분들은 없어질 거예요. 물론 다른 코인들도 다 같이 들고 계시겠죠.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뭐 리플이면 리플대로 해가지고 세력의 흐름들, 리플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코인들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글래스노드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센티멘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제가 결제를 하고 보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것들 하나씩 제가 해소시켜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리플이잖아요. 그죠? 리플에 대한 전체 세력들의 흐름들이에요. 물량 확보해 나갔고. 근데 확보한 시점이 다 어디예요? 조정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급등 보여주니까 정리하고. 또 모아가고 정리하고, 그죠? 또 모아가고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따라가신다 하더라도 손실이 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 개월을 기다리던 간에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리플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번 보여드리는 김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보시면 여기 밑에 숫자 있죠. 이 숫자는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좀 지워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이런 것들 단기적인 흐름들은 다 지우고 봐야 돼요. 대부분 움직이는 고래들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보시게 되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검은 색깔 선이고요. 그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들과 똑같이 추가 매수해 가면서 분할 매수해 가면서 매수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매수하죠. 자, 물량 털어내죠. 분할 매도해 나갑니다. 올라갈 때. 자, 여기서도 분할 매수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급등하죠. 분할 매도해 나가는 거죠. 자, 모아가죠. 매수하죠. 급등하니까 뭐 더 털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셔도 이게 수익이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되시는 코인들, 자, 그런 코인들에 대한 상담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걱정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드린 거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이제 시장 안에 지금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맞다. 왜?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닥이 맞나요? 지금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높게 매수해도 상관없으니까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바닥이 여기서 형성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긴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쌓여있던 데이터들은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더 기다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혹여나 이런 것들 이제 유료로 볼 수 있는 거긴 하는데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구독자방에다 꼭 말씀을 해주시고 내려왔을 때 제가 저점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